필사즉생 고륙지정 육군 백골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천하무적 백골부대 용사가 있다. 전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하여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하게 만든 부대. 민족사의 영역과 선배 전우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철의 삼각지. 백골 용사가 있는 한 절대 방어 이상 없다. 수많은 대침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온 최우수 부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DMZ 무사고 부대.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조국을 수호한다. 바로 이곳 중부전선 최전방 백골부대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아 청춘을 바쳤던 용사들. 피를 나는 전우회로 똘똘 뭉쳐온 진정한 백골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네, TV 내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백골 바로 네.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왜 그러세요? 찬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는데 이거 좀 뒤에서요? 이상합니다. 예. 어디요? 어디 한번 보시죠. 왜 갑자기 저 모습이 우리 예, 뒤에 이 있나요? 스튜디오에. TV 내만 신고합니다. 이번 주 주인공이 예. 육군 백골부대 예비역과 현역 여러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전방 부대에 계신 분들 저희가 많이 모셨지만은 네. 그럼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전방 중에도 전방 바로 코앞에 적진이 있다니까요. 코앞에 적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코앞이면은 입술밖에 더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불러도 북한 병사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한 460여 미터 정도.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예. 대화를? 주로 이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내용만 얘기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집에 가족 얘기들도 해주고, 그럼 친구도 만드셨습니까? 그쪽에? 친구들도 있죠. 이름을 알아요? 서로? 예,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를 불러-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걔네들 그 병사 북한 병사 애들 이름을 그러니까 걔네들도 가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른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별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가명을 쓴다는 얘기는 또 처음 처음 들어요. 들었어요. 네네. 가명.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거기는 가명이 별명이 있었는지? 뭐라고? 예, 저 이름은 이진홍인데요. 예. 그 별명은 창수였습니다. 창수. 창수. 창수란 가명. 창수란 이름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없이 아무 이름이나. 또 그리고 다른 분들. 제 이름은 우윤환인데요. 예. 저는 그 용팔이라고 썼습니다. 용팔을. 왜 용팔이냐면 네. 그 어머니가 그 하늘에 8마리 용이 날아간다는 꿈을 꾸고서 네. 저를 이제 놔줬다 해가지고서 예.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용팔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안경 종팔이 처음 봅니다. 그쪽에서 묘한 심리전 같은 것도 펼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들은 가끔 그 여군들이 올라와요. 여군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고향에서 애인이 여기까지 면회를 왔다. 네. 그래갖고 그 앞에서 놀아요 그냥. 뭐 하고 둥글게 노세요? 둥글게. 어머. 아니 너무 그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서 참 귀여우시네요. 둥글게 둥글게. 그 어려운 노래를. 이러면 이제 그네들이 보고 진짜 여자 같거든요. 여자가 그러면은 다 나와요 다. 전원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놀리는 거죠 대려. 네.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간다 이거예요. 변장을 했다 남자가. 그러면은 참 답답하네. 어떻게 확인을 시켜줄 거니까 네. 가슴을 이렇게 하면 돼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신윤주 아나운서가 있다고 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북한 그- 병사들이 난리 네. 났겠죠? 뭐 북한 병사 보여줄 거 있겠습니까? 저희들끼리 난리 나겠죠. 460m 사이를 두고 남북 참 젊은이들이 그런 네. 일도 있군요. 그럼 김재현 하사님 같이 그렇게 오랜 동안 서로 마주보고 이러다 보면 정말 정도 들 것 같아요. 보고 싶고 지금 제대하고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그때 그 영남이 친구라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통일이 되면은
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때 하여튼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통일되면 꼭 한번 만나서 야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중간에 딱 모여 앉아서 술 한잔 먹자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분 혹시 만나게 되면 같이 출연 한번 하죠. 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더 이상 예. 뭐 그날이 네, 꼭 맞습니다. 왔으면. 예, 네. 지금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갈라졌지만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된 후에 그 보고 싶던 얼굴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근무하던 부대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백골 통일수 하사하겠습니다. 백골 용사가 돼서 전원 앞으로 가. 안으로 마셔. 안내려. 6주간의 고된 신병 훈련 끝에 치르는 전통의 백골 의식. 압록강물을 마시겠다는 백골인의 각오는 선배에서 후배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진지하고 전회를 상기하는 이 물을 마셔야 진짜 백골 용사로 다시 태어난다. 아이고 반갑다 백골상. 부대의 얼굴 백골상. 옛 전우를 만난 듯 반갑기만 하고 웃었지 그래.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떠오게 됐네. 이거 부모님들은 이거 우리 교육 마치고 그 마지막 날 그거 한 번 안 하십니까? 그거 면회 오셨잖아. 그때 오시는 분마다 다 이거 보고 다 자빠졌다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이가 싶기도 하고. 백골상의 눈에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현역 시절부터 꽤나 궁금했던 예비역들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나섰다. 아유 상당히 크군요. 네.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아이고 조금만 더 나오면 된다 이제. 한 7분 정도 남나? 현역 시절 구보와 행군으로 발이 닳도록 다니던 이곳 추억의 생물고개. 이곳을 지날 때마다 눈물 꽤나 흘렸기에 다들 눈물고개라 불렀던 이곳이다. 15년 만에 접어는 완전 군장. 예전의 군장보다 훨씬 무겁기만 하고 추억의 시간을 거슬러 부대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드디어 부대 도착. 연희 예비역보다 힘들게 온 만큼 환영해주는 후배들이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선배님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장을 벗겨놓고 다 함께 행거래. 아이고 부대는 많이 변했어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철책. 저기 옛날에 걔가 북한 옛날에 걔가 영철이었던 저는 영철이. 영철이가 나는 나오는군요. 포식이었어 우리하고. 점심 때라고 그 영철아 나오라고 하면 걔도 나왔었다고. 나 불렀냐? 나 여기 그렇군요. 나이가 우리보다 한 20살 많을 거야. 그렇지 많지. 네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반말하냐? 막 이러고. 그런 대화까지 북쪽에서 전략적으로 하는군요. 가장 중요시하는 오성산.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이곳에도 평화의 그날이 오리라 열망하는 예비역들이다. 야 황금마차 있다 황금마차. 황금마차요? 오랜만에 보네 내가. 차도 보고. 경영생활의 반가운 손님 이동 PX 황금마차. 그 시절 황금마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었는데 선배님을 만난 후배들은 삼촌을 만난 조카 기분. 삼촌 아니 선배님 나도 사주세요. 초코파이하고 오징어 해 그러면. 네. 그도 먹고 싶어. 야 옛날에 그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 우리 때는. 황금마차 앞에서 느끼는 설레임은 그대로이건만 그 사이 황금마차도 많이 변했다. 이거 다 몇 개 더 줘요 이거 몇 개 더 줘. 자. 야, 이 집수네요. 하루에 한 번씩 매운데 일요일만 빼고. 일요일만 빼고 이제 오늘. 아이고 애된 얼굴이야. 일주일에 한 번 왔어. 일주일에 한 번 왔었어. 그래 이것만 왔다 그러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와서 지금도 과자 처먹고 그랬다고.
그래 많이 먹어. 야 손도 그냥 음료수 갖고 와.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사랑도 내리사랑인가 보다. 현역 중 가장 막내 입대 4개월 된 이등병에게 손길이 더 가는 건 예비역의 어쩔 수 없는 마음. 그렇죠. 보육 지정은 이렇게 이어가고 필사즉생. 백골인의 강한 군기는 강한 훈련에서 싹이 튼다. 예비역과 현역이 하나 되어 적전선 장애물 침투 훈련에 나섰다. 첫 장애물 고압선이 흐르는 전기 철책을 통과하라. 고무장갑 끼고 절연체를 이용 공간을 만들어 전우들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 장비들이 다 있군요. 예. 플라스틱 절연체로 안전지대를 해놓고 아하 무사 통과했습니다. 아유,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바람처럼 전문해서 몸동작입니다. 회오리처럼 몰아쳐라. 이것이 침투 훈련의 구호이자 정신이다. 모든 장애물을 소리 없이 제거하며 고지 탈환을 향해 나아간다. 또 철조망. 아, 이번에는 아 위로 통과. 예. 측소를 폭파하고 (38선) 최선봉 돌파로 국군의 날을 저녁게 했던 백골용사의 용맹에 적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올라가는 백골 깃발. GP 탈환 성공. 천하무적 백골용사의 위력을 과시했다. 필사즉생 고륙지정의 정신으로 백골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뜨거운 가슴의 예비역 용사들. 영원한 백골인 백골용사여 영원하라. 네. 아 멋있다. 아잘 왔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까 많이 변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전우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얘가 제일 얘가라니요? 아니 그 보니까 네. 어르신인데 아니 신재식 하사님보다는 한참 더 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중에서는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완전 영광급이에요. 그래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그 전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만났을 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러지 않았.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 우리 14일 쫄다고인데 쫄다한테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했어요? 네.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죠. 저도 우리 이제 신조식 반장이 얘기했다시피 예. 살았습니다. 네. 2년 전부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더니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목소리는 사단장의 목소리는 고맙습니다. 그 이동 PX 황금마차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예. 그 후배 현역들 이렇게 과자 사주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네. 보기 좋았습니다. 당시에 제일 인기 있던 품목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은 무엇보다도 닭발이었죠. 닭발? 예, 그 닭발하고 고추장 밑반찬으로 최고였는데, 그 닭발을 양념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추장에 양념을 해가지고 네. 비닐팩에다 이렇게 담은 겁니다. 참 먹는 얘기 나오니까 집요하게 들어가시는군요. 근데 사실 저 다른 분들한테는 그 황금마차가 오면 네. 대부분이 그 기쁨이었는데 네. 저한테는 그 절반의 기쁨, 절반의 아픔이 있어요. 지금 아니, 또 무슨 왜요? 얘기입니까? 황금마차가 오면 이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편지 봉투하고 이제 편지지를 사지 않습니까? 네. 일단 편지 봉투를 사면 그날 밤은 제가 그 고참병들 연애 편지 하루에 7통씩 대피를 해주느라고 저한테는 정말 끔찍한 아픔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잘해야지. 예. 상대방 애인 여자 이름 바꿔서 쓰면은 그것처럼 큰일 날 거 그럼요. 없어요. 아유. 근데 그게 편지만 써준 게 아니라 네. 그 편지까지 써가지고
받을 상대방까지 저한테 지목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상대방 아주 제 후배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 연애 편지를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 노고에 참 치열해. 그런데 이 전방에는 눈도 그렇죠. 많이 내려서 많이 눈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고 눈물 꽤나 흘리셨다고 하죠. 눈참 말씀하십시오. 참 눈 하면 눈만 봐도 징그럽습니다. 막 눈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쌓이면 한 1m씩 쌓여요. 많이 쌓이는 데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길 같은 데는 한 뭐 무릎, 허벅지까지 오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들 부식 작전이 들어오거든요. 부식을 우리 받아서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는데 그렇죠. 그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못 올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차가 못 오면 어떻게? 얼마 동안 저희들 그 비상식량이 항상 있거든요. 또 저희 안에 그렇죠. 비상식량으로 제 기억으로 그게 한 3, 4일 정도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3일이 아니고 예. 보름이었어. 보름. 보름이었습니까? 2주 동안 부식차가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 비상식량을 2주 동안을 먹고 나니까 네. 2주 후에는 화장실 앞에 다 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배탈이 나서. 비상식 그런 고생도 하는 거. 기름진 거. 네. 그래가 지금도 뭐 친구들이 지금 스키장 가자면은 이래 째려보고 그냥 맙니다. 스키장도 싫다. 예. 지금도요? 예. 그러면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매복을 들어가게 됐는데 예. 저 이등병 때 매복을 들어갔는데 고참이 지금 온도가 몇 도냐 네. 이래 물어보니까 온도계를 보니까 그 빨간 수은주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가 망가졌다. 그때 고참이 머리가 탁 때리면서 지금 온도가 영하 30도니까 당연히 빨간 수은주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처음 간 사람은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예, 정말. 그러네요, 정말. 예. 고장난 걸로. 춥다 보면 옷도 많이 껴입을 거 아니에요. 옷 많이 껴입으면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그 이제 옷 많이 껴입으면 힘든 거 상당히 많은데 네. 특히 이제 그 매복 들어갔을 때 그 소변 볼 때 그때 좀 상당히 번거롭고 예.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매복 들어갔을 때 소변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요, 참는 게 아니고요. 그 소변 보는 그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대롱 달린 게. 그 소리 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매복 작전을 들어가면은 첫째는 정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복 그 겨울에 들어갈 때는 옷을 상당히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안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수도 파이프를 갖다가 딱 끼고서 거기다 딱 소리 안 나게끔 딱 소변을 보고 그랬다고. 요거를 나중에 끝나고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뭘 또 이해해요? 뭐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그 침투 훈련 상황에서 거의 뭐 정적 아니었습니까? 예. 소리 없이 이렇게 치르는 과정을 고양이가 보니까 가듯이. 인상적이었는데 GP에서도 소리 없이 움직이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제가 세 분한테 한번 그 질문을 내겠습니다. 예. 보통 그 저희가 그 철창 안에 들어가면 작전이거든요. 모든 게. 네. 그 작전 뛸 때 야간 매복 훈련 때 그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매복 때. 미터 거리요? 100m. 100m를 완전 그 전력 질주하는 게 한 15초. 그러니까 걸어서 1분, 천천히 가면 한 5분 되겠네요. 5분? 예. 5분. 죄송합니다. 군대는 안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한 7분. 7분. 그 100m 이동하는데 정확하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의 서 있는 거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주 그 암흑 깜깜할 때 들어가면은 그 불과 1m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깜깜한 만큼 그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절대 그 알 수 없게끔 그 정도로 조용히 가야 되거든요. 야 보라오, 저거 사람이야 바위야? 네, 맞습니다. 아까부터 저기 서 있어. 그래? 예. 야 바위가 무릎 꿇었다. 저는 근데 그거 너무 이해해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뭐야? 밤늦게 들어왔을 때 신발 벗고 어머니 아버지 깨실까봐. 뭐 1시간 걸리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고독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소리가 나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그 시절을 생각하면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영수정. 우와.
여기는 동물 자유지대. 이 정도로 네 퀴즈 탐험 그렇지? 동물 많지요? 개면 말도 죽여서는 안 돼. 왠 줄 알아? 죽은 동물에 저주가 있거든. 잠깐 차트. 호랑이, 사자, 말, 멧돼지, 뱀, 노루, 특히 토끼는 안 돼. 사자는 잘 없지만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 국자의 환상적인 고공 점프쇼. 맹질주까진 좋았는데 브레이크 없는 국자의 종착역은 하필이면 그랬는데 이 무슨 토끼 간 떨어지는 소리. 수통이 뒤로 넘어져 코 깨지는 일은 봤어도 어째 이런 일이. 응급조치 인공호흡 다 해보지만 죽은 동물에 저주가 있거든. 걸음아 날 살려라. 토끼를 한 마리 잡게 됐군요. 이야. 토끼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수사단의 정밀 조사는 시작되고.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아, 우리도 배고픈 저걸 소유하니까. 어떤 놈이건 하늘에 저주가 쓸지어다. 저런. 아무래도 유일병 뭔가 수상한데. 그때부터 이상해. 그날부터 유영철 일병만 나타나면 수도꼭지를 비틀어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불타던 보일러도 냉장고가 되니, 내무반은 초냉방 알래스카. 이상한 일이다. 왜 오늘 고장이 났지? 어째 재수에 온 붙은 일 연발이더란 말이든가. 죽은 동물에 저주가 있거든.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일병이 취사당거리면 활활 타던 가스불도 꺼지니 탄다 타 유일병의 소. 그날 죄 없는 병사들은 생라면에 생쌀로 쓰린 속을 채워야 했다. 토끼. 유일병 토끼의 원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만 가고. 뭔데? 사실은 그 말입니다. 토끼가 거기 그 토끼? 토끼가 하나 풀면 운용을해도 소리가 내린다는데. 그래. 소리 냈다 아이가. 진짜? 소리 시기나 이럴 정도지. 예감이 안 좋아. 한 잔에서 토끼를 위로하는데. 너 용서해줘. 너 실수였단 말이야. 한 번의 실수는 평가지 상사 아니냐고요. 참 슬프네요. 토끼 한 마리를 위해서. 참회의 눈물과 구슬픈 진원곡에 과연 토끼는 들어도 물 한 방울 없는 샤워기요. 여전히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토끼야. 생명이 숨쉬는 DMZ. 더불어 살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고요. 이진호 화사 진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습니까? 예, 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 GP에서는 그 노루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말 들었어요. 예. 근데 저희들은 그 뭐 우연찮게 한 마리 잡았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저런 그 조금 전에 보신 그런 화면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저희들이 그 진원제라 그럽니까 살풀이를 네. 했거든요. 그래요? 진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풀렸습니까, 정말? 그게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림칙했으니까 그런 네.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화면에서 봤을 땐 거의 그 비무장지대 안이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하는 네. 그런 사파리 형식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동물이 많은가요? 대표적인 예로 이 독수리가 있는데 네. 저는
내 생에 그렇게 큰 독수리는 그때 처음 봤을 거예요. 얼마나 큰데?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독수리는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얼만큼 크냐면은 예. 날개 짓을 하면은 한 3m 이상 4m 네. 그 정도로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무수다 말고 어떤 데 보면 어두워져요. 컴컴해져. 갑자기? 네, 갑자기 그 뭔가 싶어가 이렇게 딱 보면 독수리가 딱 피가지고 해를 갈아가. 네. 이게 가라가. 그게 그 정도였었어요. 네. 그거 막 그 독수리가 해를 갈아가서 해가 다 갈렸대. 네. 그 얘기야. 예. 그 정도로 크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혹시 비행기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안 날고 앉아 있을 경우에는 그 우리 이 선생님만 해요. 네. 정말요? 이만해요? 큰 독수리 아니 진짜. 이용식 선생님 정도. 아 이쪽이요? 정말 예, 크네요. 뭐 앉아 있는 게 예.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날개 접고 앉았을 때. 예. 비둘기가 있었는데 예. 비둘기가 우리 중대장님께서 3마리를 올려줬어요. 네. 3마리를. 그래 평화의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 지피에 또 비둘기가 있었다고. 걔들 그 북한 애들 그 지피에. 그쪽도. 그래갖고 같이 사람은 못 가도 비둘기끼리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식구가 되는 거예요 또. 네. 평화의 그러니까 상징답게. 사람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은 네. 비둘기는 서로 오가고 말하자면 결혼도 하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셈이에요. 우리 비둘기는 구구 구구구구구구구 거기서 북한 비행기 구구니 끼니 구구야. 저 유영철 병장 아까 토끼한테도 잠시 혼났지만 벌한테도 혼났다면서요. 그 벌도 예. 많지요. 그 저희들이 이제 제초 작전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 제초 작전을 하면서 낫으로 뭐를 하나 건드렸는데 네. 그게 벌집을 벌집이었었는 모양이에요. 난 네. 몰랐지 그게 벌집인지 뭐 땅집인지 개집인지 모르는데 딱 치는 순간 한 100여 마리가 그냥 막 자기 건드렸으니까 열받는다고 그거 큰일 났는데. 네. 머리 위로 당기면서 이제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누가 옆에서 막 들어가 그러는 거야 물 속에. 네. 근데 어떻게 쫓았어요 그 벌들을? 그래가지고 옆에 그 우리 더 동료 전우들이 쫓아줬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유병장 뒤에 있다 뒤에. 아 만나겠습니까? 아 저분이 쫓아준 분이에요? 네. 그때 저 알았으면 유병장 오늘 여기서 못 봤습니다. 아니 그 의무대 가셨겠네. 의무대는 안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철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어서. 전투모가 안 들어가고. 기가 막혀. 그래 나와서 취사장 가서 된장 바르고 고추장 바르고 얘기를 들어서 전투모가 안 들어가가지고 예. 저는 한 3, 4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후견인 그게 있어요? 김재현 하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 군대 입소하면은 예. 이제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하니까 누군가 돌봐도 줘야 되고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또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취지에서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을 좀 잘못 너무 만나셨습니까? 복이 많다 보니까 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하다니. 고생했다. 이건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수첩 투. 김이병 자대 배치받던 날 오 불도 울리면 바로 죽겠는걸? 자게 꼬여 보이는군. 인상 쓰는 거예요. 신경질적이겠는걸? 아 바로 이 사람이야. 야. 내가 찾던 그 후견이. 후견인 잘 만나야 군생활 빵빵. 으아, 난 이제 팔자 핑기여. 알고 보니 심술백단 놀부표. 아니 이런. 그러나 이건 앞으로 걸을 각시밥 대전주에 아니 불과했다. 이런. 자 이번엔 청결검사 시간이다. 파일을 내린다. 실시. 동작 봐라. 혹시 구타가 있었나? 어라? 김재여 실시. 맞았나? 김이병 형제 같은 전우끼리 뭘 그리 망설이나 했더니만 어머니나 또 팬티 이상병님 내일을 안 입었군요. 뭐가 그리 웃겨요. 어이 이상병 잉크도 마르지 않은 내 팬티를 입고 있다니. 후견인이 가져갔어. 길고 긴 초병의 저녁 눈꺼풀은 천근만근. 그렇죠.
참아야죠. 뭐해 김희병 어서 일어나. 총 가져가고. 어라 요거 봐라 김재현 누구야 움직여 쏘나 또 너냐 에구 어이 깨워주진 못할 망정 내 총으로 춤까지 추다니. 약 올려. 다음날 이상병의 심술로 김희병 기합받고 있을 때 미운해도 안 되는 전방에 이 웬 아가씨 돌려보낼 생각을 않고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는 이상병.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머, 그래요? 근데 바로 나가 누구냐? 나는 바로 김병의 후견이라고. 후견이 무엇이냐? 바로 김병의 일거효일투족을 지도하고 평가한다. 지도. 너무 죄송해요 몰라봬서. 저기 오빠. 어머. 후견인이란 말에 김희병의 애인 싸운 음식에 갖은 애교까지 다 떨었는데. 후견이란 분이 자기한테 잘해주지? 본인은 내가 재현 씨 잘 봐달라고 싸간 음식도 주고 커피에 주스까지 사줬다니까. 부들부들. 아유 진짜 못 참았네. 안 참으면 어쩔게요. 열 시키라고. 바로 그때 야, 아우, 내가 속이 쭉 안 좋다. 아침 좀 봐. 너무 많이 드셨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잠깐 이때다. 이에는 이 쌤통엔 쌤통. 아, 단 것들을 많이 넣는군요. 설사적진제, 단 거. 투통 유발제, 속쓰림약까지 섞어서 돋구는 약. 술보 치료약이 완성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복수혈전. 우리 애인이 가져온 음식 다 먹었어. 맛 좀 봐라. 어떻게 될까? 무슨 사약 마시는 거 같아. 좋다. 좋을 리가 없을 텐데. 거럼 놀부심보 치료약이 효력을 보이는구먼. 들락날락 왔다 갔다 진종일 진좀 빼라고. 장명 여러분 21세기 국방 전우회로 다져갑시다. 못된 시어머니한테서 못된 며느리 나온다고. 혹시 김재현 하사님도 똑같이 그런 경우는 아니었나요? 아 여기 저기 제 피후견인이 있습니다. 여기 박종선 하사가 있는데 네. 여기 방송 중이라고 전부 다가 아니니까 아마 얘기 잘 할 겁니다. 예. 자신이 있는 모습. 예. 후견인으로서 어땠습니까? 아니요 그때 그 고생하셔서 그런지 예. 저한테는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래. 제가 제대할 때 네. 지금 떨고 많이 있습니까? 울었죠. 아 진짜 잘해줬습니까? 예예. 자 못된 후견인 역할을 한 현역 우리 조상호 이병. 아직도 눈이 검은 것 같은데. 아주 그럴싸하게. 요즘도 그저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부대 자대에 전입해가지고 왔을 때 이제 혼자 부대에 적응도 안 되고 그렇죠. 내무실 생활도 해야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맡아서 하는 역할을 그 1년 그러니까 자기보다 1년 빠른 군번이 되는 그 아버지 군번이라고 일명 불리기도 하는데 그분께서 책임지고 맡아가지고 그 대사에 나가듯이 지도하고 편들해 줍니다. 근데 조이병은 지금 2등병이고 실제로 그 아주 그 양철호 일병을 괴롭히는 역할을 맡았는데 고참 아닙니까? 대역이 진짜 고참이네. 예.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아니, 선임병 볼태기를 막 지금 막 아까 보니까 그랬어요 선임병을. 예. 제가 막 볼따기 만지면서 이렇게 때리는 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거기서 NG를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때려야 되나. 근데 PD님께서 진짜로 때려라. 그래가지고 또 양철 일병님은 네. 괜찮다 때려라. 그래서 네. 세 대를 때렸습니다. 세 대를 네. 며칠 딱 때렸더니 양철 일병님이 야 그렇다고 진짜 세 대 때리냐. 잘해줬으니까 세대로 끝났지 딴 부대에는 18대인가 19대인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12대 맞았어요. 이게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테레비란 게 그런 건지 몰랐는데 화면이 이쪽에서도 찍고 이렇게서도 찍고 여기서도 네, 그렇죠. 예. 세 대씩 6번이니까. 맞아요. 아, 4번이니까 3, 4, 12. 예.
자, 못된 선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선배도 있고 잊지 못할 전우도 사실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아주 그때 상황이 또렷이 생각나는데 네. 제가 그 이등병을 해서 그 대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에 딱 갔는데 예. 그 뒷모습만 보고 누가 제 이름을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똥 두 개 대대장님이 이름을 네. 알아요? 그렇죠. 제 신병 이름을 딱 아는 겁니다. 그것도 금방 간 신병을. 그래서 네. 이거 머리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대대원 거의 한 1000여 명에 가깝거든요. 네. 그 대대 병력들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상파까지 다 하고 계셨습니다. 이름도 다 외우고. 그렇죠. 이름은 이야. 기본이고 그 네. 사람이 뭐 애인한테 편지가 잘 오나 안 오나 또 그렇게 이 친구가 뭐 세세히. 부모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무지하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후배들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역들을 위한 가슴 뭉클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이벤트 큐! 그때 보내고 세체도 덤덤하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시 날이 춥거나 비가 오면은 항시 머릿속에 그렇죠. 추우면 생각나죠. 군인에 간다고 해지게 아침에 막 떠날 날일 때래요. 아유 잘 갔다 와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제가 컨절 한번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앉으라고 컨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희 부탁이 다른 게 아니라 다툼 막 하나도 하지 말고 진짜 정답게 사셔요.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끊어진 철길, 아들이 복무하는 최전방이 이런 곳이구나. 가슴에 생생히 와닿는 어머니들. 집에서 부대까지 1박 2일의 긴 여정. 마침내 그립던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특별 면회예요, 정말. 네.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않으시네요. 보자마자. 연세가 높으세요, 이분은. 63? 아이고. 제대로 잘 있는지 그냥 엄마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군복을 입은 아들의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게 마냥 대견스럽기만 한 어머니다. 여기는 가깝게 보이네요. 아, 저렇게 어머니들이 보이는군요. 다 보셨군요. 먼저 제대한 친구들이 군대에 가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더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난날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일들이 왜 그렇게 가슴에 떠오르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몇 달 전부터 어머님 지난 시절에 하지 못하셨던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신 어머니였기에 대학교에 가시고 싶어 하셨고 그때 제가 그것을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무슨 대학이냐고. 만학이 그때는 어머님의 배움에 대한 그 크나큰 욕망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선생이 되어서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대학에 붙으셔야 합니다. 비록 몸은 많이 떨어져 곁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른 아침 기상시간보다 빨리 깨어날 때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사랑하는 두 분께 아니 하늘에 언제나 두 분의 무사함을 기도드리는 제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제가 전해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이제 군인이 된 아들은 어머니의 공부를 도와드리지 못해 아쉬울 뿐이다. 네가 그렇게 깊은 마음 갖고는 진짜 미처 몰랐거든.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투입 전 언제나 하는 위장이지만 어머니의 화장 거울로 하는 모습은 아들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낯선 풍경. 학교 갈 때마다 꼼꼼히 가방을 챙겨주시던 어머니는 아들의 군장까지 챙겨주고 싶고 연세가 많으셔. 투입 준비를 마친 아들.
어머니는 아들이 군인임을 새삼 실감한다. 차라리 내가 갖고 싶은 예. 심정이실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붕 맞죠. 날 출 때 올 겨울에는 날 무단히 춥어요. 날 출 때 제가 죽었어요. 그냥 집에서. 딸 6에 아들 둘 낳았어요. 꼬투리가. 그래서 늦둥이 보셨고. 그리고 꼬투리 다 굴려요. 얼마나 귀하게 본 아들이. 이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조국의 큰 힘이 되고 이 땅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며 항상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병사들은 고향을 향해 서서 조국의 안녕과 자신들의 안전을 비는 기도를 드린다. 자비로서 지혜와 슬기로서 철책을 투입하는 순간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완전 작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조국을 위한 영광된 작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바로 자, 탄천전하! 투입! 통문의식을 힘겹게 부모님들이 아들을 찾아왔건만 우리 아들은 또 어디론가 떠난다. 비무장지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머니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차가운 철문 사이로 멀어져가는 아들이 무사히 작전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도할 뿐이다. 아버지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지는 철문. 어머니의 귀에는 천둥 소리만큼 크게 들렸을 것이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를 가나. 지켜주는 커다란 품이 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사이로 뒷모습을 한 번 더 좀 보려는. 봤으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죠. 네, 그렇죠. 예. 안타까우셨겠지만 그래도 코올릭의 아들이 어느새 나라를 지키는 청년 그리고 남자가 됐다는 뿌듯함이 있으셨겠죠. 네. 자, 전방에서는 그 면회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현역 시절 부모님과 얽힌 사연이 있다면 군에서는 그 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특히 그 추석 때 그 보름달이 크게 떠가지고 있을 때 밤에 근무를 쓰면 네. 그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눈물도 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편지를 갑자기 쓰고 싶어서 네. 편지를 쓰려 하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 담배 그 껍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편지를 뭐 부모님 사랑합니다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그거를 부모님께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편지를 아직도 저희 아버님이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갖고 계세요? 아들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예. 저는 그 신병 그 육주 교육을 받고 사열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저희 집이 강원도 태백인데 네. 사실 태백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열하는 도중에 잠깐 한눈을 팔고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보여요. 네. 오셨어요. 그 멀리서 오셨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가슴에 뭉클 했었는데 또 마지막에 그 저희들이 그 벽돌 격파를 하게 됩니다. 아, 서로. 사열식 하다가. 사열식 할 때 벽돌을 제가 또 되게 굵은 걸 잡았어요. 잘 안 깨지는 거. 벽돌 굵기는 마찬가지죠. 뭐. 아니요, 그 이래 보면 좀 가는 게 있고 금도 좀 거놓고 예,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다 보니까 제일 굵은 거,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 아주 굵었다고 칩시다. 예. 예. 그거를 이제 한 번만에 딱 해서 딱 격파가 되면 좋은데 한 번에 붕 날아서 딱 깨니까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두 참 번을 했지 어머님도 않습니까? 와 계시는데. 꼭 한 번 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백골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 어머니도 제가- 와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창피해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성공해버렸잖아요. 네.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그날 이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그렇게 오시더라고. 네. 이마로 내리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마 몇 년 지나니까 그때 그 충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그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그때 띵 했으니까 머리. 그 어느 대통령도 벽돌 많이 깨셨나 봐. 자, 김재현 하사 들어 군대란 남자에 있어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글쎄 군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삼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는 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안 갔다 온 부모님이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가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군대 30개월이라는 게 그 뭐 길다만 길지만은 실제로는 인생 60년의 축소판과 같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4월의 봄바람처럼 훈훈한 전우회를 우리는 받고 그 용감한 모습 함께 봤습니다. 오늘 TV내만 신고합니다는 육군 백골부대 예비역과 현역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자, 반가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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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